안녕하십니까. 수학의 공주들 김유찬, 유성현입니다. 오늘은 이차함수의 원리를 이용해 양궁 화살의 궤적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영상의 탐구의 동기,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영상의 내용과 결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 아까 보셨죠? 저는 이번 올림픽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번 올림픽으로 여자 양궁 단체전은 무려 10연패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한국의 양궁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을 잘 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이때 훈련 방식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훈련 방식 중에 양궁 로봇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양궁 로봇은 김우진 선수를 이길 만큼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적중률을 만들어내는 양궁 로봇의 수학적 원리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양궁 화살의 궤적은 2차 함수 형태를 그리며 날아가므로 이를 2차 함수와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탐구할 주제를 다 선정했기 때문에 영상을 어떻게 제작했고 그런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면서 양궁이 수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했습니다. 또한 수학 프로그램 지오지브라를 사용해서 양궁과 수학의 관련성을 설명했고, 또 직접 양궁 소품을 구입하면서 활을 쏴보기도 했습니다.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는 올림픽 양궁 경기에 대화하며 탐구 동기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양궁을 직접 쏴보면서 양궁을 2차 함수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궁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양궁 경기장의 여러 규격을 조사해보면서 규격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지오지브라라는 그래픽 사이트를 이용해서 양궁 화살의 궤적을 2차 함수로 표현해보았습니다. 그 뒤 그렇게 탐구한 원리를 직접 적용해보면서 화살을 쏴보았고 추가 과제를 제안하면서 영상을 마쳤습니다. 그럼 영상의 오프닝 부분을 한번 같이 봐보시겠습니다. 너 이번 올림픽 양궁 봤어? 응, 봤어. 양궁 진짜 잘하더라. 우리나라 선수들 엄청 대단해. 그러게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양궁 단체전은 10연패를 달성했을 정도라니까?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활을 잘 쏠 수 있는 걸까? 전체 관역의 면적에서 10점 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될 것 같은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직접 활을 쏴보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다. 뭔가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가보자. 한번 해보자. TV에서 볼 땐 쉬워 보였는데 직접 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더 활을 잘 쏠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화살의 궤적을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더 잘 쏠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오프닝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탐구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양궁을 2차 함수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양궁 대회장의 여러 규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양궁 협회장을 만들기 위한 규격이 적혀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발사선에서부터 관역까지의 거리, 즉 발사 거리가 90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활과 관역에 따라 90m, 70m, 60m 등 다양한 거리를 사용한다고 하며, 저희는 이제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활인 리커브 활의 발사 거리인 70m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궁 관역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궁 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이 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점점 증가하는 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작은 반지름의 길이인 10점 구역의 반지름의 길이가 6.1cm, 그리고 점수가 1점씩 내려갈 때마다 반지름의 길이가 6.1cm씩 일정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전체 관역의 반지름의 길이는 61cm가 됩니다. 한편 관역을 좌표평면으로 옮겨 분석하기 위해서 지면에서부터 10점 관역이 떨어진 높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면에서부터 관역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의 높이는 1m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10점 구역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높이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더한 뒤 지면까지의 높이를 합함으로 1.671m가 됩니다. 또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뒤 지면까지의 높이를 합함으로 1.549m가 됩니다. 따라서 10점 구역은 지면에서부터 1.549m부터 1.671m까지 떨어진 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좌표평면으로 관역을 옮길 때 x와 y의 함수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양궁의 규격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양궁과 이차 함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수학책에서는 함수를 저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인데요. 양궁 화살의 궤적을 이차 함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x를 양궁 화살이 날아간 거리, y를 양궁 화살의 높이라고 할 때 함수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차 함수의 형태, 즉 양궁 화살은 포물선 형태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차 함수 식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a를 화살이 날아가는 각, b를 화살의 속도, c를 사람의 키라고 가정하였을 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차 함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도에 따른 화살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b, c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y 값이 변하고 또 이차 함수의 형태, 즉 양궁 화살의 궤적이 변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 양궁과 이차 함수 사이의 관련성을 사용해 볼 겁니다. 영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화살의 궤적이 포물선 형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이차 함수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고려하지 않고 초기 속도와 삶의 키를 모두 평균이라고 가정한 뒤 x축을 미터가 단위 거리, y축을 미터가 단위 높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차 함수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변수, 각도 a에 따라서 이차 함수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차 함수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이 이차 함수의 형태는 즉 화살의 궤적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각도 a에 따라서 결국에는 화살의 궤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10점 구역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성의 별표자가 많아 70,1.549 그리고 70,1.671 사이에 이 화살의 궤적이 들어올 수 있게 각도를 맞춰야 합니다. 즉 이렇게 각도를 계속해서 움직여 보면서 이 구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각도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들 사이에 들어오는 화살의 궤적을 더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우린 70m 지점에서 확대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이 각도를 계속해서 이동시켜주면서 이 구역 내에 들어오는 각도를 찾아야 합니다. 미리 구해놨지만 최저점은 5.94도 그리고 최고점은 6.04도에서 10점 구역에 딱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5.94도에서 6.04도 각도 사이에서 화살을 쏴야 10점 구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차 함수의 식에서 x의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변수가 변한다면 y 값이 변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각도의 범위를 구해보았습니다. 양궁 화살의 궤적을 이차 함수로 분석했으니 이제 10점 맞출 수 있겠지. 당연하지. 5.94도에서 6.04도 사이로 화살을 쏘면 10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한번 해보자. 가자! 이게 아닌데. 바람의 색이나 초기 속도를 고려하면 10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또 알아보러 가보자. 결론적으로 양궁 화살이 날아가는 궤적이 이차 함수 형태를 표현했고 이차 함수 식의 형태를 사용해서 10점을 맞출 수 있는 각도를 구해보았습니다. 또 영상에서는 마지막에 10점 구역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는 양궁 화살의 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각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초기 속도, 바람의 세기, 선수의 키, 관역의 각도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더 자세하게 고려해야 10점 관역을 맞출 수 있는 더 정확한 이차 함수식에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양궁 관역을 맞추기 위한 각도를 이차 함수를 통해 분석해 보았고 무엇보다 직접 활을 쏴보며 탐구해 보았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의 공수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